말 그대로 모든 게 얼어붙었습니다. 이 사진은 장진호에서 포위당한 채 사투를 벌이고 있던 해병대원을 찍은 사진으로 추위를 피하기 위해 이것저것 몸을 감싸고 손에는 얼어붙은 깡통을 무심히 들고 있으나 살아야 한다는 의지에 찬 눈빛이 매우 인상적인 사진입니다. 이 사진으로 전공기자 데이비드 더글라스 덩컨은 1950년 US 사진작가상 공적상을 받게 되죠. 그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을 것 같이 매섭게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감사 그 자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밤이 되면 이 밤이 셀 때까지 견딜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항상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이곳은 인생이 짧게도 또는 영원같이도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한 해병대원에게 크리스마스 날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고 물었더니 그 해병대원은 내일을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함경남도 장진군 장진호 주변의 위도는 로마보다도 낮으며 위도상만으로는 마드리드, 나폴리, 뉴욕 등의 도시와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형과 시베리아에 연결된 지역의 영향으로 겨울 최저 기온만으로 비교하자면 북아메리카에서는 최소 북위 50도 이후, 유럽에서는 최소 북극권으로 올라가야 장진호 일대와 비슷한 기온이 됩니다. 이 당시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30도일 때는 빈번했었고 가장 추운 날은 아침 기온이 영하 45도를 기록한 날도 많았습니다. 추위로 따지자면 장진호 전투는 스탈린그라드 전투 때보다 훨씬 더 악명 높은 전투였죠. 처참했던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도 영하 30도 이하에서 벌어진 전투는 기간 내 딱 한 번 기록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1940년 유례없는 추위를 기록해 소련군이 수도 없이 얼어 죽었던 핀란드 겨울전쟁이 그나마 비슷한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장진호 전투는 그야말로 역사상 가장 추운 전투 중 하나라고 기록될 만한 수준이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러시아에서 손꼽히는 대도시에서 벌어진 시가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민가로거든 찾아볼 수 없는 가난한 북한의 개마고원 산속에서 벌어진 장진호 전투에서는 병사들에게 한치의 여유로운 공간도 없었고 그래서 병사들이 체감했던 처절함은 더 끔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 진지구축을 하면 땀 때문에 옷이 얼어붙을 지경이었고 이럴 경우 땀에 젖은 옷을 그대로 입고 있으면 그대로 동상에 걸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막고자 혹한의 추위 속에서도 옷을 벗고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한 번에 옷을 벗는 것이 아니라 일하면서 한 겹씩 옷을 벗은 후 서서히 일의 강도를 줄이면서 다시 한 겹씩 옷을 입는 아주 번거로운 작업이었죠. 더구나 땅이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 야전삽으로는 땅을 긁기만 해도 쉽게 부러져 버렸고 중국군에게서 노획하거나 주민들에게 빌린 곡괭이가 그나마 제대로 땅을 펼 수 있는 장비였습니다. 만일 이마저도 안 되는 지형이라면 깡통에 포객을 넣고 한 방향으로 터뜨리는 급조 성형 자격탄만이 유일하게 땅을 팔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추위로 인해 얼어붙은 땅바닥은 공중보급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당시 통상적으로 낙하산에 보급물자를 묶어서 투하하면 적어도 40%는 얼어붙은 땅바닥과 부딪혀 완전히 파손되기도 했고 공중보급 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물자가 적진에 떨어진 상태까지 감안한다면 실제로 전달되는 양은 25%를 밑돌았습니다. 추위는 사람뿐만 아니고 장비에도 악영향을 끼쳤는데 당시 장진호는 기온이 너무 떨어져서 작동 가스압이 약한 M1 카빈 소총 같은 경우는 탄피 배출 및 차단 장전 장치가 그대로 얼어버려 작동 불능 상태가 돼버렸고 백병전 시 쉽게 개머리판이 부러지는 등 거의 무용지물에 가까웠습니다.
또한 발사업도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극한의 추위 속에선 발사된 총탄의 운동 에너지마저 심각하게 감소하여 위력과 탄도가 엉망이 된 카빈 소총으로는 중국군의 두꺼운 방한복을 뚫지 못한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신뢰성이 떨어졌죠. 그 때문에 병사들은 M1 카빈은 그저 가지고 다니는 것일 뿐 마지막, 즉 자살을 위한 무기다. 이때 정확히 머리를 겨누어야 한다 라고 반 농담삼아 말할 정도였습니다. 군대 기관총으로 38탄창을 끼운 BL도 유행은 아니어서 마치 볼트 액션식 소총처럼 한 발씩 장전하며 사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태생적으로 위력이 강하고 구조적으로 튼튼했던 M1 게런드 소총은 그나마 추위에 잘 견뎌서 해병들은 가능하면 다들 M1 카빈을 버리고 M1 그랜드를 구하려고 애썼죠. 그 중에도 저격승으로 개조된 M1 게런드는 손이 얼어 방아쇠를 당기기가 어려워지자 손가락거리를 누르면 발사할 수 있도록 개조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차량, 전차는 최소한 2시간에 한 번씩 엔진을 작동시켜 데워주지 않으면 냉각수에 배터리까지 모조리 얼어 터져버렸고 M1917 순행식 중기관총도 냉각수를 넣으면 얼어 터지므로 특수 부동액을 넣거나 아예 냉각수를 넣지 않고 사용했는데 심지어 냉각수 없이 연사에도 과열이 되지 않고 금방 방열이 될 정도로 날씨가 추웠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지면 위에 방열한 박격포는 쏘기만 하면 역시 꽁꽁 얼어붙은 포판이 박살나기 일쑤였고 야포도 사거리가 감소한 데다 신관이 얼어붙어 불발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심지어 수류탄도 신관이 얼어서 불발되는 경우가 발생했고 지뢰조차 땅이 얼어붙어 밟아도 터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였죠. 더구나 추위로 통신 문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병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SCR 300 무전기와 야전 전화기는 배터리가 급속히 소진되어 부대 간 통신이나 포격전을 받기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또한 추운 날씨는 병사들의 식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는데 시레이션 깡통을 데우려 모닥불에서 가열을 하면 바닥 쪽은 타버리고 위쪽은 여전히 얼어 있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굶주림에 억지로 먹은 해병들이나 노익해 섭취한 중국군들은 심각한 장염에 걸려 고통스러운 설사병에 시달려야 했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추운 엄동설안에 겹겹이 입은 바지를 벗고 맨 엉덩이를 수도 없이 드러내야 하는 설사병. 이 때문에 시레이전에 동결된 고기슈트, 콩요리, 육류 등은 가능한 먹지 않았으며 대체적으로 캔디, 비스켓, 크래커 등 주로 마른 음식을 섭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투시롤 캔디가 특히 장지호 전역의 병사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는데 의외로 효용성이 대단해서 전투식량마저 얼어붙어 먹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잘 얼지도 않고 열량도 높은 투시롤은 전투기간 내내 미군 병사들의 열량 공급을 책임졌던 유용한 식량이었죠. 장지호 전투 당시 촬영된 해병대원들의 모습을 보면 뭔가를 우물거리며 씹는 모습이 자주 보이곤 하는데 이것이 바로 투시롤을 씹는 모습입니다. 더구나 투시롤은 구멍난 연료통에 녹여붙이면 추위 때문에 금방 굳는 점을 이용해 연료통에 피탄당한 차량에서도 매우 요긴하게 쓰였습니다. 이런 옥한의 부상자는 잠시만 눈 위에 둬도 바로 동사해버렸고 병사들은 대부분 심각한 무기력증에 시달렸습니다. 전장에서 정신을 놓고 있다가 총에 맞거나 그대로 포로로 잡히거나 또한 중국군의 경우에는 집단 투항을 하기도 하는 등 양쪽 군대의 사기는 모두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혈액과 몰핀도 얼어붙어서 의병들은 몰핀을 계속 입안에 넣고 수혈팩은 겨드랑이에 끼고 전투를 치료했었죠. 그러나 역으로 혹독한 추위는 부상자들의 피를 얼려버려서 지혈을 해주는 예상치도 못한 효과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상자의 상처 부위를 보기 위해 옷을 자르면 역시 바로 동상에 걸리는 등 최악의 상황은 마찬가지였죠. 부상자를 실어 나르기 위해 해병대의 HO3S1 헬리콥터가 큰 활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강추위에 엔진 부조가 빈번히 일어났고 중국군에게 피탄될 확률도 매우 컸으며 무엇보다도 고지대의 차가운 강풍은 로터에 무리를 줘 조종하기도 힘들어 매우 위험했습니다.
미군보다 물자가 부실한 중국군의 상태는 이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이들은 보급을 거의 받지 못했고 부상자 역시 후송 고사하고 응급조치조차 받지 못해 부상한 것 죽음이었습니다. 혹한 날씨에 고작 하루 이틀의 얼어버린 감자메달로 버틸 수밖에 없었고, 이런 이유로 미군에 대한 전술적인 승리의 목표가 바로 자신들을 연명시킬 보급품의 확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었죠. 중국군은 보통 공식 기록에 피해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경향이 있었음에도 장지원 전투에서는 혹독한 추위와 부실한 보급으로 인한 참상을 다 숨기지 못했습니다. 12월 8일 밤 황초룡 수문교 인근 1081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 중국군 64단 240년대 오중대가 미해병대의 산발적인 사격이 있자 눈바 뒤에 그대로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미군의 재압석이 끝난 후 한참 지나도 아무런 움직임이 보이질 않았죠. 나중에 밝혀진 발언은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에 이미 빈사 상태였던 그들은 미군의 포위대에 고립된 채 밤새 매서운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중대 전체가 모두 얼어 죽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장지원 전투의 진정한 승자는 모든 것을 얼려버린 동장군이었습니다.